그 밑에 이제 영상분 전류에 대한 설명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분 전류란 뭐냐? 제1성분인 I0는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같은 크기와 같은 위상각을 가진 평형 단상 전류이므로 영상 전류라고 부른다. 이 전류는 지락 고장 시 접지계 전기를 동작시키는 전류이지만 한편 통신선에 대해서는 전자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전류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상분 전류는요, 그 땅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대지로 흐르는 전류는 역상과 정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땅으로 흐르는 모든 전류는요, 영상분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불평형 상태가 됐습니다. 불평형 상태가 돼서 여기에 지금 IA, IB, IC가 흐르거든요. 원래는 평형 상태다라고 하면요, 원래 얘가 예를 들어서 IA는 100에 0도, 그 다음에 IB는 100에 240도, 그 다음에 IC는 100에 120도. 예를 들어서 평형 상태라고 하면 전류의 크기는 같고요. 위상차가 120도씩 나는 이러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통의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면서 임피던스 값이 이제 불평형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러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 그 다음에 어떠한 각을 가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Y의 어떠한 각, 그 다음에 Z의 어떠한 각, 이렇게 이 값들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합성하게 되면 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영상, 정상, 역상 성분을 분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분해. 자, 이렇게 되면 IA는요, 여기 보시면 I0라는 것이 A상, B상, C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벡터 오퍼레이터가 전혀 곱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A상과 B상과 C상에 있는 I0는 크기는 같은데 위상차가 없는 전류가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상분 전류는요, A상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면요, B상에는 A의 제곱에 I1이라는 요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C상에는 A의 I1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상 같은 경우에는 A에는 I2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B상에는 A의 I2라는 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상에는 A의 제곱에 I2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린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전류는요, 벡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기준값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I의 A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I의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에 IB. 요게 이제 A상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I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IC, 요런 상태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크기는 같으면서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요 값인데, 근데 계통의 임피던스가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A상의 전류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위상각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C상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IA, IB, IC.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영상, 정상, 역상 성분의 어떤 값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뽑아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이 그림을 일단 무시하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분해를 했더니 I0란 요소가 이러한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I0란 요소는요, A상에도 요 값, B상에도 요 값, C상에도 요 값, 크기도 이렇고 위상각도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성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상이라고 해서 위상각이 반드시 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임의에 가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도가 아니라
뭐 110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240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270도에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크기는 같고 상회전 방향이 정방향인 거. 여기 이게 정상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분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크기가 요만해요. 자, 요게 i의 원입니다. 자, 그러면 B상은요. A의 제곱이 곱해져야 되니까 얘로부터 240도가 꺾어져 가니까 얘가 요게 위치하겠죠, 이거. 요게 A의 제곱의 I1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상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120도 위상차를 가지니까 A의 I1이 되는 거죠. 요게 A상, 요게 B상, 요게 C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요게 정상님, 정상. 얘는 역상인데 영상인데 얘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A상, B상, C상.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시작된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역상분은 지금 역상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게 A상인데 요게 I의 2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게 A상. 자, 그러면 얘는 요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B상은요. B상은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B상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B상은 A의 I2. 요게 B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240도가 돌잖아요. A의 제곱에 I의 2가 됩니다. 요게 A상, 요게 B상, 요게 C상에 걸리는 전류입니다. 요게 역상입니다. 역상.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합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IA, IB, IC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A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I0에다가 I1에다가 I2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러면 자, 여기 해당되는 게 I0가 현재 A상에 요게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정상분은요 A상에 현재 요게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역상분은요 A상에 요게 걸려 있죠. 자, 요걸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자, A상에 요거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상에 영상분 전류가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I0. 그 다음에 A상에는 요겁니다. 요거. I의 1.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I의 1. 그 다음에 A상에 요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요. 요렇게. I의 2. 자, 그래서 요 부분이 I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I의 B는요. 영상 성분 그대로 들어가죠. I의 B는 영상 성분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상에 보시면 요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B상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밑으로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A의 제곱에 I1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역상 성분은 B상에 요게 들어가는 거 요거.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A의 I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역상 성분은 요 값이 역상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C상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C상은요. 여기에 있는 영상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죠. 자, C상 영상분 I의 0. 그 다음에 C상은 정상 성분은 요게 들어갑니다. A의 I1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A의 I1이 되고, 그 다음에 역상 성분 같은 경우에는 C상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요거. 얘가 그대로 여기서 들어가니까 요게 요 값이 요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상의 성분은 요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불평형인 값을 한번 그 값만 띄워 보겠습니다. A상은 요거, B상은 요거, C상은 요건데 얘를 옮겨서 그려보면 얘가 I의 A, 그 다음에 I의 B, 그 다음에 I의 C라는 성분. 이렇게 엄청난 불평형이 생겼는데 이 불평형을 분해해 보니까 영상 성분, 정상 성분, 역상 성분이 세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죠. 영상분은 크기는 같으면서 위상차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정상 성분은 크기는 같으면서 상회전 방향이 정방향인
평형인 전류. 그 다음에 역상 성분은 크기는 같으면서 상회전 방향이 역방향인 평형인 전류. 이 값을 저런 엄청나게 큰 이런 불평형의 값을 이 세 가지의 성분 1번, 2번, 3번 제1성분, 2성분, 상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I0, I1, I2를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합성을 해서 실질적인 IA, IB, I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칭 잡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도 훨씬 더 넘은 그 전에 발견된 법칙이지만 전기 쪽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좌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책에 있는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쉽겠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시간이 소모가 됐는데 대칭좌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전압도 똑같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